그럼 이멀시브 오디오 스피커 배치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 이야기 다 한 거야. 밑밥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금방 넘어가. 자, 이제 태초에 모노가 있었어. 이거는 그냥 1차원적인 점어머니였죠. 그렇죠? 그냥 콘서트 홀장에서 벽에 구멍 하나 뚫고 소리 듣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D 사운드가 되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2D 사운드가 되면 이렇게 면이 되는 거죠. XY 축이 나오는 거죠. 3D가 되면 XYZ가 해가지고 위아래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3D 사운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걸 그냥 우리 이멀시브래. 3D 사운드 이멀시브가 뭐 다른지 모르겠어요. 박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뭐 결론 뭐 나온 거 있어요? 아니, 이름 자꾸 만들어야죠. 어쨌든 뭐 이런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막 채널을 막 이렇게 해준 거야. 이 채널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는 나중에 무한계 거기 가면 무한계는 가겠죠. 그러면 이제 WFS 있는 개념으로 가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는 근데 보세요. 서라운드하고 이멀시브가 서라운드 온몸을 감싼다. 이멀시브 감사하고 감사니까 몰입감을 느끼네. 잘 모르겠어.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수평면상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수평면에서 충분했는데 위아래까지 더 이렇게 넣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좀 더 몰입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이 위치를 잘 못 느껴요. 근데 이 스피커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있잖아. 오는 긍정적인 효과가 되게 많아. 좀 더 이 몰입감을 느낄 수가 있어. 그게 인터 느낌?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은 앞에 있는 음원에 대한 크기 있잖아. 크기 조절이 좀 가능해. 이게 좀 큰 소리인지 작은 소리인지. 수평만 가지고 표현할 수 없었던 요 가지고 있잖아. 좀 더 넣어주면 있잖아요. 소리가 이만한 게 옛날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런 소리가 가능한 거지. 좀 볼유메트릭한 사운드를 전해줄 수가 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멀시브 사운드에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러면 좀 뎁스도 조절할 수 있는 거지. 좀 앞에 있는 녀석, 뒤에 있는 녀석. 서라운드는 그게 되게 어려웠잖아. 우리 서라운드 가지고 소리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스피커가 있으면 양 스피커 앞에 있고 뒤에로 뭐로 조절했어요? 뭐 컴프랑 뭐 음색 이런 조절해가지고 이런 밖에 안 되잖아. 그쵸? 좀 단단하게 하면 좀 앞에 튀어나온다 느낌 주고 있잖아. 그치? 특성. 근데 이제 이게 위아래가 좀 있으면 좀 앞뒤 효과가 조금 주기 쉬운 거지. 근데 이번 주 오디오 스피커 배치 중에서 음악 볼게요. 음악 장르를. 음악 장르가 이제 돌비 애톰스 뮤직 뭐 이런 게 되겠죠. 음악 장르 보면 어쨌든 아까 했지만 이게 얘가 무대잖아요. 무대. 그쵸? 얘가 뮤직페어인 자리에요. 이렇게 그 악당 보면 이제 여기 이런 것들 이 천정 이런 것들이 자꾸 이런 거 다 측면 반사함 해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나 여기서 들을 때 실제 보면 이것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보면 이것밖에 안 되지만 눈을 딱 감으면 이 무대가 크게 이렇게 막 펼쳐져 있는 거야. 이 측면 반사함이 쫙 들어와 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조들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위 천정 있는 반사함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50ms 이내 막 들어오고 20ms 이내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것도 보면 측면이 먼저 들어오게 될 거죠. 그래서 무대 넓이가 넓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측면 반사함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구두통 이거 슈박스 스타일이라 그러거든. 구두통 스타일이라는 게 구두통이란 말이 앞뒤로 긴 거잖아요. 앞뒤는 길 것밖에 없었던 이유가 측면 반사함을 빨리 들어오게끔 해주는 거지. 그 시드니 오페라 같은 경우 옆이 확 넓잖아요. 그는 측면 반사함이 한참 뒤에 들어오지. 그 홀 하나도 안 좋아 그는. 그는 돈 때문에 있잖아. 이게 그는 펜쉐입이라 그러거든. 부채형 쉐입. 돈 때문에 넣어놓은 건지 음악적으로 하나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내주려면 이 스피커하고 있잖아요. 위에 스피커가 같은 위치에 있어줘야 돼. 이렇게. 이게 음악적으로 편이 제일 완벽한 거예요. 이게 오로소리드가 요 개념으로 접근한 거예요. 이 높이 30도 정도 위치에다가 달고 하는 요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음악적인 표현에서는 제일 맞아. 근데 돌비는 이런 식으로 안 하지. 이게 아마 특허가 걸렸던 것 같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오로소리드 특허가 걸려가지고 이걸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보면 이렇게 앞쪽에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돌비는 천장에 닿았거든. 어쨌든 같은 선상에 이렇게 그러니까 정면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특허가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허가 걸려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좋아. 왜냐 그러면 이런 연구를 얘가 훨씬 더 먼저 했거든. 돌비는 처음부터 영화나 이런 쪽에 있잖아. 임팩트를 주기 위한 이런 것들 해야지. 뭐 음량만 제대로 내주고 아까 사이코스 효과 있으면 이런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콘서트 소리를 내준 이런 가지 없다고. 이게 돈 되냐? 안 되잖아.
그럼 영어 쪽인데 어쨌든 영어 때문에 살아남은 건데 그런 게 있었어요. 좀 화이트도 필요 없고 스택하는 게 더 낫다고 제가 음. 들어보면 훨씬 나아요. 그치. 이게 30도 같으면 이게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어파이어링도 그렇고 위에 이게 30도 이상이 돼버리면 오디오하고 비디오하고 위치가 깨져. 그게 너무 높이 배치하면 안 돼. 30도 같으면 실제로 30도 같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높이 이렇게 따는 거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 오히려 좀 약간 이상해. 그래서 적당한 높이에서 이렇게 배치해 주는 게 이게 거기 배치상도 좋지. 왜냐면 천정형 높이도 하면 우리 천정 높이가 얼마 안 되잖아.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냥 폴대 세워가지고 여지해가지고 딱 이렇게 배치시켜주는 게 훨씬 나은 거지. 자,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얘네들을 비즈니스 접었다고 하는 게 맞나요? 예, 파산. 오로와요? 오로 파산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몇 개 서비스 빼놓은 거 다 파산 현장에 국내 오로 그거 드리는 거 없어요. 지금 서비스 하던 거 다 스탑. 이 돈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돌비가 애플하고 손잡았는데 오로가 어떻게 살아남겠어? 그렇잖아요. 답 없는 거지. 그게 있고 이제 영화 배치. 영화 배치가 이제 이게 다른 거지. 이게 완전 다르다고 얘네들은. 이 천정이 있고 이게. 이거는 뭐 비가 위에서 쫙 내린다든지 비행기가 샥 날아가는지 뭐 이런 효과야지 음악적인 효과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는 거야. 그 얘기를. 그리고 평면상에 많이 배치다 이건 잘한 거지.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고 이거는 그냥 뭐 바람 불고 비 오고 막 전투기 날아가고 하는 이런 시내에서 있잖아요. 뭐 헬리콥터 위로 또 아래 두고 있잖아요. 이런 건데 걱정이 좀 과장되게 내주는 걱정이 효과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22.2 같은 경우는 그 무대 쪽으로 이게 스크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달아주잖아요. 이게 이제 스크린이 워낙에 큰 걸 가정해서 하는 거니까 UHD TV 있잖아요. 많이 따져. 더 정교하게 있잖아요. 왜냐 그러면 사람이 앞에 정교하게 느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앞에 정교하게 해주는 거지 위아래까지. 그러면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뭐 차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거 표현 다 할 거잖아요. 이렇게 온오프 해줘도 다 될 거잖아요. 이제 그렇지. 온 하면 이렇게 가는 거기도 온 이렇게 가는 것도 되고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고. 온 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느낌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섬세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지. 근데 이게 이제 다 영화일 때나 이 짓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영화는 스크린이 타공이잖아. 그러니까 스크린 뒤에 스피커를 놓을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집에서 스크린이 작기 때문에 3개만 있어도 충분한 거지. 위에 뭐 이렇게 한 2개 놔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22.2 채널 버전이 집에 들어오면 몇 채널이더라? 7.2.4 7.2.3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7개 4는 위에 4개고 2는 밑에 건가요? 베이스 베이스 서브폰데 2개짜리 스테레오 베이스 이렇게 쓰는 이런 개념. 이것도 스테레오 베이스네. 그치? 이 2개 이렇게 나와. 근데 스테레오 베이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애플 TV 애트모스 분에 적용된 거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이게 노트북인데 맥북 있잖아요. 아니면 아이패드 이런 건데 이게 이런 것들이 막 입체감 있게 가상으로 있잖아요. 뒤에서 오는 느낌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오럴 필터 저번에 이야기했었죠. 이거 이 스피커에 느끼면 다 없애버리고 있잖아요. 크로스톡 채널도 없애버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스위스파이 좁게 하지만 사람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없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웨이브즈에서 나온 것들이 뭐냐 그러면 이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찾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그걸 보상해가지고 이 필터 셋을 바꿔주는 그런 개념도 나온 게 있어요. 웨이브즈에서 그거 팔아. 그럼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두 사람이 되면 안 되지. 누가 할지는 모르니까. 한 사람이라는 가정하에서 노트북이 두 사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볼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헤드 트래커하고 카메라 이용해서 스위스팟 확장시키는 개념까지도 지금 다 나와 있다고. 이거 그러니까 일단은 맥북을 산다. 애플 TV에 가입을 한다. 애트모스 음원을 선택한 다음에 딱 들어보면 맥북 프로를 사셔야 돼요. 예. 비싸지 않습니까? 엄청 비싸죠. 360, 80 그 정도 될 거예요. 기본 엔트리가. 어쨌든 뭐 근데 그냥 뭐 해도 그 느낌은 좀 있던데 좀 좋은 스피커는 더 좋게. 터치와 맥북 프로도 되나요? 아니면
최근에 나온 거. 상관없어요. 맥북 프로 버전들은 그 스피커 유닛이 엄청 들어있고요. 보면 깜짝 놀라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느낌을 좀 비스무리하지만 제일 신기한 건 소리가 스피커인데도 소리가 뒤로 간다는 거. 그리고 애플 TV를 꼭 가입해야 돼요. 네, 애플 TV 애플 아니면 TV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그 타이달 아니 저 뭐냐 넷플릭스도 되긴 하는데요. 넷플릭스를 노트북에서 하니까 잘 안 되고 그 애플 TV를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나오면 잘 되고요. 애플 TV 하드웨어에다가 내보니까 트랜스퍼 필터를 잘 넣어놓은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애플 TV로 해가지고 가입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저 서비스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기술은 그 안에 다 넣어놨더라고요. 애플 TV 뭐 하여튼 애플 뮤직으로는 애플 뮤직도 괜찮아요. 애플 뮤직도 뭐 애트보스 뮤직일 거잖아요. 어쨌든 영화에서 어쨌든 되게 좋더라고. 음악은 난 잘 모르겠는데 영화는 괜찮더라고. 음악도 좋아요. 맥북 프로랑 애플 뮤직은 있으니까. 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나는 들어올 수 있네. 지금 있는데 맥북 프로. 나중에 들어보세요. 지금 끝나고 이제 한번 녹화하고 들어보고 있잖아.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이머시브 오디오 버전은 공연장 버전인데요. 이게 이제 그 엘리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저번에 한번 이야기해줬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 이것도 익스텐션.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무대 있는 사람이 ASW 해가지고 넓게 펼친다 그랬죠. 왜냐 그러면 이 공연장이 멀리 있는 사람한테 무대가 너무 좁게 비춰지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도 적어도 이제 30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이상 펼쳐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익스텐션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죠? 그 다음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 이 천정만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탑에 더 넣어주고 여기는 이런 것도 천정만삼을 위해서 이렇게 서라운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투어링 공연할 때는 탑하고 서라운드를 한번 힘들기 때문에 앞에 주로 이제 하는 것들은 프론트 기본이 5개, 만들 7개, 그 다음에 익스텐션, 그 다음에 프론트 필 이 정도까지만 하면 이제 야외 공연에서 쓸 수 있는데 실내 공연으로 들어가고 내가 좀 더 심사하게 되고 있다 하면 서라운드하고 탑까지 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발코니 필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딜레이 필 큰 공연 딜레이 필 같은 거 다 넣어줘야 되겠지. 이게 이제 엘리사에서 이제 하는 거. 실제로 뭐 어쨌든 요 느낌을 여기서 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한테 제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제일 알아야 될 거는 요게 다 모노인 거예요. 모노. 저번에 이야기했죠. 공연장 사운드는 스테레오 사운드도 아니고 모노 사운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한 개 이 스피커 이 버전 나오지 이렇게 나오죠. 요만 다 커버리지가 요만큼 된다고. 이 커버리지가 한 95% 정도에 앉아서 95% 정도에서 1에서 10km까지가 6dB 이내에 베리에이션 다 들어와야 돼.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동서나 뜨면 이 스피커는 여기만 여기 클러스터 이렇게 할 것 같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스테레오 개념을 되기란 거예요. 일단 모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어떤 보컬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럼 스피커 여기서 났다 여기서 났다 여기서 났다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게 다 이 사람 여기서 들릴 거잖아. 이 스피커가 여기만 클러스터 된다고 하면 나중에 이쪽 킨다고 하면 이제 안 들릴 거잖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커버리지가 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연을 하는 컨셉이다. 왜냐 그러면 각각의 음원 객체는 다 모노니까. 공연장 컨셉은 모노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헷갈리면 안 된다. 뭐 공연장 관련 사람이 없으니까 맞지만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랑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이거 보면 아까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커버가 있잖아요. 많을수록 좋지만 5개 이상은 돼야 되고, 그렇죠? 95% 이상에서 6dB 이내 편차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아까 LAP 라모닉 2019년도에 올림픽 최종 경기에 있을 때 이 어디 자리에 앉더라도 있잖아요. 실제로 멀리서 앉으면 무대가 좀 많이 크잖아요. 그때도 딱 해가지고 보면 각각의 눈을 딱 감고 있으면 뭐 피아노가 여기 딱 있고 딱딱 맺히는 거 있는 식으로. 체조 경기장이라서 너무 라이브한 거 아닌가요? 라이브 했었는데 이 천정을 흡음재로 다 때려 넣었대요. 그 공사가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 넓은 공간인데 잔영 시간이 사람이 안 차면 3초, 사람이 차면 2.2초 때려 맞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대단한 거. 엄청 흡음을 때려 넣어요. 흡음재로. 근데 아예 흡음을 때려 넣었대, 천정을. 메타물질을. 한번 해봅시다. 서브프 채널이에요. 서브프 채널은 내가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서브프를 왜 쓰느냐 일단은, 그리고 몇 개를 써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서브프를 왜 쓰느냐. 서브프는 원래
LFE라 그러잖아요. 서브프라는 말, 그러니까 실제는 용어는 LFE야. 로우 프리퀀시, 이펙트지, 이펙트. 그러니까 저 효과를 내주는 채널이에요. 효과 채널. 그래서 원래 나온 이유는 뭐냐고 하면 북소리나 뭐 구릉 소리나 뭐 이런 거 뭐 폭탄 터지는 소리 이런 것들 저음의 효과음 부분을 내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평소 때는 다른 스피커들, 센터 스피커들이나 LR 스피커들, 다른 스피커들이 지가 20에서 20을 다 내줬어. 원래는 다 내줬는데 특별할 때는 이제 뭐 에너지가 필요한, 저 에너지 필요할 때만 트는 걸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가정용으로 들어오면서 얘가 야 어쨌든 저음 얘기 내주잖아 여기서. 그리고 사람은 저음에 대한 방향을 못 느끼잖아. 그러면 다른 스피커 좀 100Hz 이상으로 해가지고 좀 작게 만들고 100Hz 밑에는 모든 채널에 있는 걸 다 때려 넣어가지고 서브프로 다 보내. 똑같아 그거. 그렇게 돼버린 거야. 지금은 다 그렇게 많이 하지. 그쵸? 그렇게 하라고 배웠죠. 그 셋업 할 때 그렇게 안 배웠나? LCR, LSRS는 100Hz 이상 하이패스 필터링하고 100Hz 밑으로는 서브프로 다 보내.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리고 LFE 채널은 10dB이 더 크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 그렇게 안 배웠어요. 돌비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공고가. 서브프 채널이 역할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역할이 뭐냐고 하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룸모드를 제거를 해야 돼. 룸모드라는 말은 위치별로 저음이 소리가 다 다른 거지. 지금. 어떤 데에는 뭐 저에게 힘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룸모드가 끼면 이렇게 정제파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정제파가 생기면 안 돼. 그러니까 안 생기게 할 수 없지. 큰 공연장이다 그러면 정제파가 없는데 작아지면 무조건 이제 룸모드가 생기고 정제파 때문에 룸모드가 발생이 되고,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소리가 컸다가 저음이 컸다가 작아졌다 막 이 짓을 하게 돼요. 그런 일이 생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베이스 트랩하고 코너 트랩 이런 거 달아가지고 있잖아요. 룸모드가 무향실로 만들어버리면 당연히 이제 안 생기겠지. 룸모드는 반삼 자체가 없으니까 반삼 때문에 생기는 거네. 반삼을 없애버리면 되겠지. 논에서 들으면 룸모드 없지. 야외에서는 룸모드가 없지. 체조 경쟁도 룸모드 신경 안 써도 되지. 근데 지금 이 공간이 들어가다 보면 룸모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룸모드를 제거하기 위해서 서브프가 필요해. 그런데 이게 그러면 물리적으로 안 생기게 하기 1번이면, 두 번째는 이제 스피커 이제 하나를 넣어버리면 룸모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스피커가 2개, 3개, 4개를 달면 룸모드가 많이 없어져 버려요. 그 룸모드 제거의 목적으로 서브우퍼가 다 채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비 같은 경우는 3개까지도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만에서는 4개까지 권장을 해요. 웰티 있잖아요. 웰티 아저씨요. 하만 그 투라치 논문 보면 4개 이야기 나와. 서브우퍼 4개. 각 코너에, 아니면 중간에 4개. 이거 중간, 이거 중간, 이거 중간, 이거 중간.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야. 이게 다른 것보다 10dB를 높여야 된다는 맛들은 이게 각각의 85dB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RMS이기 때문에 피크로 보면 100 얼마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이 서브폰은 10dB도 더 높아야 되는 거잖아. 엄청 커! 뭐 지글지글 나중에 막 날도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순간적으로 팍 들어오는 데 비해서 탁 들어올 때 보면. 그래서 2개를 나눠서 내면 훨씬 편한 거예요, 이게. 다이나믹 레인지 표현할 때도 굉장히 편해요. 세 번째, 저주파수의 공간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파수 녹음을 할 때 있잖아요. 이게 AV 방식으로 무지향성 마이크로폰 2개를 녹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이라는 말은 1Hz 녹음이 가능한 거거든. 그럼 저에게 확 다 들어온단 말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1Hz, 2Hz부터 한 100Hz까지는 파장이 3.3m가 되니까 양기가 이게 10cm밖에 안 들었다 보니까 사람이 방향을 못 느낀다고 보잖아요. 방향은 못 느끼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는 몰라. 그런데 뭘 느끼냐고 하면 아까 얘기했죠. 공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주파수 공간감이거든. 낮은 주파수도 나를 탁 감싸는 느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 거기에 대한 몰입감이 훨씬 더 배가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스테레오 스피커 있다고 그러면 20Hz까지 다 나온 게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2개였기 때문에 스테레오 있잖아요. 이는 그 저음이나 공감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100Hz짜리 탁탁 잘라버려가지고 있잖아요. 서브 하나를 보내버리는 순간
에너지만 남고 서라운드가 몰입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별로인 거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 나왔냐고 하면 네가 서브프 스피커가 있으면 그걸 써. 하지만 레프트 라이트도 다 열어주라는 거지. 그 스피커가 만약에 내준다고 하면. 왜냐 그러면 보세요. 내가 그 룸모드를 없애주려면 반사를 물리적으로 없애주든지 아니면 스피커를 여러 개 써버리면 있잖아요. 어느 특정한 게 죽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20% 룰이 있거든요. 20% 룰. 스피커 배치를 이 면에 대해서 20% 지점에 놓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다 직사경원이기 때문에 서브프를 갖다 예를 들면 여기 놓고 이렇게 놓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만드는 룸모드하고 이쪽에서 만든 룸모드하고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거지. 어긋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균이 돼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지는 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 그러면 이거보다 3개가 더 나아. 3개는 또 어떻게 하냐고 하면, 이게, 우리 면이 3면이잖아. 가로, 세로, 높이잖아요. 그렇죠? 가로축에 20%, 세로축에 20%, 높이에 20% 지점에다가 다다닥 3개를 놓고 있으면, 룸모드가, 전체 3차원 공간상의 룸모드가 많이 없어져요. 그런 방식이 있고, 4개짜리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4개의 코너 있잖아요. 4면 있잖아요. 평면상에 4면 코너에다 딱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 공간감도 확 살아나면서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없어져요. 난 그럼 보여드릴게. 근데 만약에 그 서브프 만약에 보통 그 2개를 쓰면은 보통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는 일단 스피커 밑에다가 이제 두는데 그것보다는 뭐 방마다 다르겠지만 아까 말한 그 20% 룰에 맞춰서 굳이 스피커 위치에 놓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춰서 서브프를 넣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브프를 어디다가 놓느냐 하는 것들은 내가 룸모드를 없애는 관점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고음악기하고 저음악기하고의 일치감을 위주로 할 거냐 이런 거예요. 일정을 본다고 하면 스피커 바로 옆에 있는 게 제일 낫죠. 우프 스피커 바로 옆에다가. 그렇죠. 근데 과연 그 위치가 룸모드를 없애주는데 적절한지 안 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보통 안 할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 위치가 뭐냐. 한 개일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건 룸모드가 안 없어져요. 좀 이따 보여주겠지. 2개 같으면 2가지 옵션이 있어. 내가 룸모드를 좀 더 취한다 그러면 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옆에 양쪽에 놓는 거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앞에 이쪽, 뒤에 이쪽. 이쪽에 20% 이쪽에 뒷벽이 20% 이쪽. 서로 이렇게 대각선을 맞아보고 이렇게. 아니면 옆에서 양쪽을 맞아보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그 2개가 룸모드 입장에서 최고 낫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렇게 놓기가 쉽지가 않지, 이제. 뭐, 이게 서브보다 크니까. 근데 이제 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퍼 옆에다 놓는 거. 2개를.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4개가 놓으면 이제 좌우, 앞, 이렇게 센터 딱딱 이렇게 놓는 것도 있고, 내 코너에 놓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는 4개, 가운데다가 4개 놓는 게, 십자로 놓는 게 제일 낫는데, 가운데 있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 선택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보여줄게. 이게 룸이큐 위자드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진짜, 이거 스피커 놓는 데는 아예 짱이 짱. 내가 이제 한 개 만났어요. 서브백이 하나만 났잖아, 여기다, 그렇죠? 여기 내가 지금 20% 지점에 놨죠, 그렇죠? 이 보니까 24%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퍼센테이지로 나오죠. 이게 왜 퍼센테이지 나오는 이유가 있어. 20% 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벽에서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24% 띄우죠, 그렇죠? 뭐 이렇게 어느 이렇게 띄우는 게 있다고 5분의 1 지점으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사각형이 되면 이렇게 또 되면 안 돼요. 요렇게 해가지고 8대 5라는 룰이 있어요. 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어쨌든 비율대로 하면 어쨌든 엇박으로 이 사이 그린 엇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를 따르면 돼.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 여기서 내가 이 우프레 스피커 나와봤어. 일단 그냥 여기다 하나 또 볼게. 그러면 이 사람 움직여 볼게요. 멍이 바뀌죠. 이렇게 움직일 때 보니까 그치? 이 저주파도 50에 60에 이렇게 이거는 보면 있잖아요. 막 내가 위치에 따라서 막 바뀐다고 이게 지금. 그렇죠? 확확 바뀌죠, 이렇게. 한 개일 때는 이런 일이 생겨요. 자, 2개를 한번 가볼게요. 2개 있으니까 여기 하나 생겼죠? 서브프를
내가 만약에 여기다 놓고, 아이고, 이게 왜 바뀌어? 링크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 있거나, 여기 있고, 여기 있구나. 에이, 여기 있다. 지금 여기. 그러면 내가 움직이더라도 많이 안 바뀌죠, 이제? 안 바뀌잖아. 이 4개로 넣어볼게, 4개로. 4개로, 아까 4개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 좋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그쵸? 이 50%면 4개, 그치? 덜 바뀌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한 개 넣으면 답 없어. 물론 한 개 넣어도 좋은 방법은 룸 트리트먼트를 쫙 해가지고 베이스 트리와 코너 트리와 들어 완전히 다 없애버리면 반산 정제파가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없어지겠지. 근데 이제 이게 안 그래요. 그때는 이제 요런 걸로 해가지고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룸 EQ 이렇게 물리적으로 잡아주면 룸 EQ가 할 필요가 없겠지. 이제 룸 EQ가 들어가는 것들은 요렇게 해도 이제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이제 소나웍스나 GLM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최후의 수단. 어쩔 수 없지.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 내가 듣는 그 위치만 좀 좋게 해주는 건 아까 했지만 이렇게 딥은 살리지 말고 피크만 살살 눌러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멀시브 녹음인데 내가 처음에 소개할 때는 말스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MAR에서 이게 이제 영국 교수 있잖아요. 그쪽에 허더스필드 있는 연구소에서 만든 건데 옛날에는 그거 제가 이제 학생들이 옛날에 한 10년 전에 가르칠 때는 뭐 근데 보잼이라고 많이 가르쳐줬잖아. 이제 그거에 대한 후속 버전인데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인터채널 레벨 디퍼런스하고 인터채널 그거 타임 디퍼런스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내가 아까 0에서 30도 스피커 이렇게 미리 움직일 때 있잖아요. 이게 내가 레벨 디퍼런스가 12.5도 12.75 데시벨 정도 차이가 나면 한 25도 정도 이렇게 패닝이 되는 거고 있잖아요. 그때 시간차는 0.75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60도일 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60도일 때. 그죠? 근데 이게 80도나 100도나 이렇게 더 늘어나면 또 이런 또 커브를 가지고 하면 이게 어떤 스피커 배치에서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베이스 앵글에서도 인터채널 타임 디퍼런스하고 인터채널 레벨 디퍼런스가 이런 식으로 다 보인다는 건데 이 아까 있는 연구를 통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이게 그 marsweb.hud.ac.kr로 들어가면 이 들어가면 되게요. 스테이지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면 옛날에 박지만 대표님 그때 있죠. 아니 그거는 다른 보잼이고 버전. 다른 버전이에요. 그죠? 보잼이고. 그죠? 옛날에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제 다른 거죠. 마이크를 옮기면 이 음원이 지금 4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4개가 있는데 이거 옮기면 실제 스피커 사이에 어디 배치되는 데가 나와요. 음상이 가상 음상이 패닝했을 때 이 매칭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한 개가 한 칸이 1m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원을 내가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 뭐 뒤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이렇게 스피커 쪽으로 가죠, 그렇죠? 실제 화상이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음원 지금 1번 음원은 소스 아이디 1번은 인터 채널 레벨 디퍼런스가 14dB 차이 난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Y90이잖아요. 그렇죠? XY 방식이기 때문에 타임 디퍼런스는 없죠. 근데 내가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거 말고 뭐 예를 들면 AB다. 뭐 예를 들면 ORTF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ORTF가 되면 이제 각각 이런 게 됐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0.4ms 차이 나고 이런 게 보이죠, 이런 것도. 얘네들 그러니까 교수님 지금 레퍼런스나 그 기본 컨디션에 저기가 디파인 되어 있는 게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냥 룸이나 뭐 룸 이런 건 없고 그냥 지금 소스가 4개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쨌든 이렇게 4개가 이제 음원은 내가 무한정 늘릴 수 있어요. 음원 수는 숫자는 계속 늘릴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위에서 본 거잖아요. 이제 사이드에서 보면 내가 마이크를 좀 위로 올리고 있잖아요. 위로 올리고 피치를 이렇게 조절해 주면 밑으로 아래로 보는 거 이게 가능해요.
실제로 ORTF 이렇게 녹음하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보게끔.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 각도가 또 바뀌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또 각각에 대해서 인터채널 레벨 디퍼런스, 인터 타임 디퍼런스 값이 다 나온다고 이렇게. 그쵸? 이런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어. 바이노럴 온을 해가지고 하면 이게 스피커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녹화가 되고 있냐? 해볼까요? 이거는 지금 이어폰으로 해서 듣는 거고요. 스피커로도 들어볼 수 있어요. 바이너를 오프를 시키면 스피커 버전으로 바뀌어요, 이게. 그쵸? 그리고 이제 소스를 선택해가지고 있잖아요. 소스 1번? 이게 약간 4개를 나왔잖아요. 그쵸? 소스 1번을 해가지고 얘만 솔로로 들어볼 수 있어요. 이 소리만 좀 솔로로 들어볼 수 있다고. 1로 움직이면 1로 가겠죠? 이 스피커, 이거 지상이라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뮤트 시키면 1번 소리만 뮤트 되고 2, 3, 4번만 들어볼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라우드 스피커 어레이로 가보면 아까 이제 내가 지금 바이노랄 오프 시키면 스피커 버전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때 스피커 앵글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90도로 이렇게 펼쳐지는 거지. 그리고 리버브도 내가 줄일 수도 있고 이게 무형 소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리버브를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리버브는 내가 넣어줄 수도 있어요. 리버브 데이터를. 내가 우리 집 리버브를. 이런 것들이 가능한 무료 프로그램인가. 이게 여기만 들어가서 그냥 하면 이거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편하냐고 하면 내가 지금 그 현장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내가 뭐 XY를 해가지고 마이크로폰 가가지고 ORTF 대신에 내가 XY를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이런 거 썼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썼으면 이거 이제 스피커가 이거 위치에 따라서 이런 거 위치에 따라서 이거 내가 사이드에 다시 내려놓게. 지금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분명히 이게 좀 스피커 위치랑 이 90도가 바라보는 요 각도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아 이쪽 스피커 쪽으로 맺힐까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단순히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 스피커 바라보는 쪽이 보면 이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할 거잖아요. 실제로는 안 그렇죠. 저 안쪽에 있죠. 이게 만약에 스피커 쪽으로 가려면 더 많이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이쯤 왔잖아. 더 가려면 이만큼 더 펼쳐져야 되는 거야. 더 이상 안 가네. 실제로는 더 많이 펼쳐져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많이 다 실제로 좀 많이 이렇게 이제 쭉 골고루 펼치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마이크 가까이서 된다는 게 이런 식으로 무대 쪽에 더 가까이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 모이로 꿈농사처럼 가운데로 모여버리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알아서 이게 이제 내가 적어도 이 음원에 대해서 한 3m 이내 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특히 스테레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말수라는 이렇게 그냥 뭐 이미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넣으면 어느 펼치는 게 있는데 이건 진짜 들어볼 수도 있고 뮤트도 시켜볼 수도 있고 다른 거 넣어보고 또 이 패닝로가 현재 이론이에요. 제일 최신 패닝로라고. 그리고 바이노럴 이어폰 들어볼 수도 있고 스피커로 들어볼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이제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그리고 내 잔향도 내가 넣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은 잔향이 세인폴 카디오이드 페어로 한 잔향하고 세인폴에서 나온 옴니 페어 이런 거 2개 팔자 잔향 이런 것들 몇 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넣어볼 수 있고 아까 소스도 뭐 소스에 대한 뭐 뮤트나 솔로 기능도 있고 마이크로폰 어레이에 대한 위치를 정해줄 수가 있다. 이해가시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셔야 학생들은 이런 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머시브 오디오 녹음인데 이제 그래 막 화이트 채널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막 기본적으로 이제 화이트 채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화이트 채널이니까 마이크로폰도 위에다 이렇게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 이렇게 높이 쌓여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 OCT 3D하고 뭐 12큐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꽝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결론은. 왜냐? 여기서 이 사이에 뭐가 돼? 그럼 이 사이에 보면 시간차 크기차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까 시간차 크기차는 안 먹는다 그랬잖아. 사람이 귀가. 요렇게 있는 상황에서 여기나 이게나 있잖아요. 양기 시간차 양기 크기차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야 이거는. 오히려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 시간차만 걸려가지고 음색만 까먹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라고 해요. 이 지향성만 위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 지향성 앞에 쳐다보고 해가지고 크기 차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 한 10dB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크기 차만 가지고 하더라도 시간차 정보는 오히려 컴퓨터 효과만 생겨가지고 오히려 음색을 다 까먹는다는 거지. 실제로 해보니까 이거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런 방법, 근데 실제로 보면 위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위에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스피커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카드 유도는 슈퍼 카드도 돼가지고 위로 보게끔 해가지고 있잖아. 하고 이런 것들은 앞쪽으로 카드 유도 해가지고 앞쪽으로 보게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위에 이 4개는 하이트 채널 4개 있잖아. 0.4 거기다 보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트럼펫이랑 어쿠스틱 기타, 뭐 퍽션 컬텟, 그 다음에 스트링 컬텟 이런 걸까지 실험을 해봤는데 보세요. 위에 있는 마이크는 그 하이트 마이크로폰을 바로 붙인 거하고 50cm 띄운 거, 1m, 1.5m 띄운 걸 해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붙인 게 더 좋아하는 경우 많고 다른 것들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스페셜 임프레션이 마이너스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띄우는 게 하나도 안 좋다는 거야. 이렇게 높이 띄워봤자 말단 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나온 게 ORTF 3 돼가지고 보면 여기 보면 위로 쳐다보는 거, 아래 쳐다보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이 붙여 있는 같은 높이 있는 이것도 위로 쳐다보는 아래로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위로 쳐다보는 이 녀석을 나중에 하이트에서 보내면 되는 거야. 약간 바구니. 근데 웃긴 거는 이 ORTF 3D 이게 실제로 한 이 정도 되는 바구니인데 여기서 앰비소닉을 뽑아내는 게 좀 신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차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 근데 뭐 마이크로폰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괜찮게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V앱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좌우 앞뒤로만 스피커 4개가 있는데 소리를 위로 보내줄 수 있다. 뭘 가지고? 음색 조절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보세요. 아까 스피커가 좌우 180도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소리가 위로 떤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2개만 켜주더라도 소리를 위로 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좀 앞으로 보내고 싶으면 얘를 좀 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앞으로 올 거잖아요. 그 원리예요. 그러니까 십자로 스피커 4개가 있으면 위에 여기 다 보낼 수 있는 식으로. 그쵸? 또 이거 1대1로 가면 정중면으로 갈 거고 2대1이 되면 1로 갈 거잖아요. 그쵸? 그럼 위는 다 커버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나온 패닝이에요. 이게 버추얼 헤미스피컬 앰플리튜드 패닝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 고도 조절이 가능, 엘리베이션 조절이 가능한 거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스피커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있으면 소리 위로 올라오는 게 되게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지고 나온 패너도 팔더라. V앱 패너라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3D 패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노럴 이머시브 오디오 솔루션. 이제 맨 마지막 챕터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바이노럴을 가지고 있죠. 이런 어떤 아까 그 가상 스피커를 이용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치킨 칠 때 헤드폰을 듣는데 이렇게 가상으로 스피커 맺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치? 이걸 가지고 이제 근데 아까 앞줄이 잘 안 나간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그렇죠? 이런 걸 하려면 헤드 트래커가 있으면 있잖아요. 요 안에 무슨 여기 안에 자이로 센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내가 몇 도로 틀었는지 어떻게 다 알아 이게. 좌표값을 읽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정면에 있을 때 이렇게 내가 고개 돌리면 요게 같이 따라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 스피커 요 화면에서 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소리를 그대로 못 살 수 있어요. 내가 고개를 돌려버리면 이쪽에서 이렇게 내주고 있잖아요. 고개가 앞으로 있으면 앞에서 내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에 HRT를 내주고 이렇게 하면 항상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건 내가 고개를 돌리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항상 여기서 소리가 난다라는 개념은 실제로 여기 물리적 스피커 있을 때만 그림이 생기는데 그럼 사람은 착각을 하는 거야. 실제 소리가 여기서 나는 거. 그러면 전방 음상 외자가 나와버리는 거지. 사람한테 착각을 만드는 거야. 실제로 연산은 비열나게 복잡하게 하고 있어. 뭐 엑셀 탭 막 돌아오면서 하는데 결론은 뭘 주장하면
내한테 착각을 줘서 소리를 항상 여기서 나는 건데 고개를 돌리더라도 왜 화면 여기 있으니까 그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실생활하는 것처럼 그러면 소리가 저기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네. 그 느낌을 그게 헤드 트래커가 하는 짓이에요. 그게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렌더가 있어야 되거든. 여기서 느낌 주는 그게 이제 애플 렌더라고 삼성 렌더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미 다 고인 다 됐어. 2020년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미 다 나온 거예요.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좋아요? 애플 렌더가 좋다고들 해요. 삼성 렌더도 이제 뭐 점점 개선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애플이 하면 삼성은 따라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화 인터체프가 이제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이게 이제 iOS 16부터 된다고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스페셜 오디오라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귀하고 이렇게 스캔을 해 있는 식으로 쭉 스캔하면 그 뎁스가 좀 깊이감을 아는 카메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즈가 얼마고 귓바퀴 모양이라든지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아까 노치가 어디서 발생되고 이런 것들을 다 넣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측면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하겠다라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좀 더 멀리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지. 공간 음향이라는 건 결국 지금 이어폰이 있는데 답답한 이렇게 형성된 요거를 쫙 펼쳐가지고 쫙 이렇게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HMD를 끼는 목적이 뭐예요? 실제로 화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조그만 화면 그치? 하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은 1m에서 한 120인치 되는 이런 화면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것처럼 물리적으로는 여기 있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어폰도 물리적으로는 여기 있지만 소리는 쫙 펼쳐지는 이런 느낌 3mm 펼쳐지는 이런 느낌을 원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려면 거리감을 쫙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개인화 절대가 필요한 거지. 이 얘기는 교수님 이걸 구현한 알고리즘은 이미 귀의 쉐입에 대한 그 패턴 분석이 거의 다 완벽하게 끝났다는 얘기 아닌가요? 카메라로 찍으면 나오는 거지 카메라.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귓바퀴 다 모양이 다른데 어느 정도는 분석을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하고 뒤에 이제 AI 엔진이 돌아가면서 이 사람은 이제 앞에서 올 때는 예를 들면 이거 하고 이 마사지 오는 것들이 이거는 이렇게 노치가 8kg에 생기겠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정보를 주는 거지. 그럼 그 사람한테 최적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내었던 페이턴트를 보면 그 형상을 가지고 그 형상과 비슷한 HRTF를 많이 구해놓고 AI로 이렇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애플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또 딴 쪽에서는 이 귀의 모양을 가지고 BM이라고 해서 그 외곽의 형상을 가지고 또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은 제네릭에서는 그 방법을 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쫓아갈 거냐, 몇 가지 모델을 만든 다음에 제일 유사한 걸 쫓아갈 거냐 하는 그런 방법 문제인 게 있는 거지. 그거는 뭐랑 연구랑 비슷하냐고 하면 맨 처음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골든 이어가 있다. 이런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무조건 내 귀로 쫓아가는 게 아니 좋냐 아니면 진짜 잘 듣는 사람 방향제 스나이퍼 있잖아 이런 거 이런 귀를 딱 주면 슈퍼 히어로가 될 거냐 이런 것도 있었어. 근데 그게 이제 이론이 되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사람 어댑테이션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의미 없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모델링 하자. 그걸 모델링을 하면 이 사람이 네 귓바퀴 모양이 썩었으니까 좀 좋은 길 다도 되는데 보시를 해주겠다 뭐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 두에 좀 의미 있는 그 연구가 없지 않아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잘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몇 가지 셋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도 방법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제일 가깝대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스케일에 하는 것들은 그 무한정 셋이 있는 거고 그 제일 의미 있는 셋을 모한다면 이제 그 포지셔닝을 주는 거지 이제. 너는 이 그룹, 너는 이 그룹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론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거는 학습 이제 그 트레이닝 해가서 찾아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청각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물리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애플은 그 두 개를 아마 약간 섞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도 있을 거예요. 지금 돌비도 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지금은 다 이제 어쨌든 개인화 직접 하려고 해요. 어떤 형식으로든. 그게 물리적으로 쫓아갈 거냐 아니면 심리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청각 특성을 내가 훈련을 통해서 찾아낼 거냐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후자가 훨씬 더 정교하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막 글로 달려가고 있다. 겁나게 발에 땀날 때까지 그냥 달려가고 있는 거야.
다음은 아까 이제 이어폰 보정 부분이 남아있는 거야. 이걸 얻으시라 하니까 이건 아직 나온 게 없어. 근데 내가 사실 아직 넣어야 되는 아직 안 넣은 건데, 이거 이제 헤드폰 이거는 사실 되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사실 이건 잘못된 거야. 왜냐 그러면 나중에 착용하면 이것대로 착용이 안 돼. 이 꽝이야 이거. 그래서 아까 인이어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는 편차가 거의 없거든요. 인이어는 맨 처음에 내가 이어팁 세 종류 중에서 한 종류만 딱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 특히 중고역에서 입체감이 중요한 뭐 3kg에서부터 한 10kg까지는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똑같이 공간감을 같이 할지는데, 근데 헤드폰은 스테레오 들을 때는 문제가 없지, 이런 것도 없는데 공간감 표현할 때는 이게 조금 착용이 할 때마다 다 달라요. 3kg도 10kg까지가 극적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노치가 확 바뀌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정확한 모니터링이 안 돼. 바이노럴 녹음에서 그 마이크로폰의 위치가 어디가 표준이에요? 고마기의 위치인가? 아니면 이어폰이 꽂히는 그 위치인가? 제일 좋은 거는 고막까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제 그 위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막까지 들어가는 이제 고막에 있는 채 근처에서 프로브를 해가지고 뽑아내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웨이도 이거는 방향을 못 느껴. 깃바퀴하고 요만 대가 여기 웨이도 입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크로폰을 장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웨이도는 같다라는 거죠. 웨이도는 한 3kg만 부스트만 시키는 그 위에 방향에 대해서는 없어. 이제 그 방식이 있는데 실제로는 웨이도 사람마다 조금 달라. 미세하게. 이제 그러면 웨이도처럼 방향을 또 못 느끼냐? 방향을 못 느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더 고음질로 가기 위해서는 좀 이왕이면 안쪽까지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HRT를 측정을 해보면 웨이도 측정하는 것들은 사람들마다 편차도 좀 적고 사람이 좀 움직임에 대한 편차도 좀 적는데 저 안에 측정하면 너무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냥 고막에서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고막이 맞는데 현실적인 것들은 그냥 웨이도 여기서 하는 것들도 나쁘진 않다. 근데 어쨌든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착용할 때마다 들으면 달라져요. 이거 진짜 많이 바뀝니다. 나중에 나 헤드폰 한번 들고 와보세요. 내가 한번 측정해서 보여줄게. 얼마나 다른지. 내가 측정할 수 있거든요. 바이노럴 토로소는 그러면 웨이도를 기준으로 해 있는 거죠? 아니죠. 그것도 두 고막이에요? 종류가 있어. 두 종류가 있어요. 그 BNK 같은 경우도 4100 시리즈가 4100이니까 걔는 안쪽에 있는 4100D가 있는데 안쪽에 있는 건 4100이고 바깥에 여기 있는 건 4100D인데 바이노럴 녹음할 때는 여기서 있는 거예요. 웨이도 입구에. 그죠. 4100 같은 경우는 이어폰을 착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 안쪽에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바이노럴 녹음해가지고 분석할 때는 바깥에 있는 걸로 해요. 표준이 없는 거네요. 아니죠, 표준이 있죠. 그 두 개가 표준이지, 그치? 그게 좀 더 이야기 좀 해줄까요? 그럼 음악을 보통 녹음할 때는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이게 내가 이쪽 전문가거든. 고막이 안에 있잖아요. 보세요. 그럼 내가 여기 있는 느낌을 주려면 쫙 들어갈 거잖아요. 그쵸? 여기 있는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 녹음을 해줬다고 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보면 깃바퀴 들어가고 웨이도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이게 입증을 한 거잖아요. 여기는 깃바퀴, 머리, 깃바퀴, 웨이도 해가지고 고막까지 온 거잖아요. 이 녹음력을 내가 이제 헤드폰을 들었다고 볼게요. 그럼 헤드폰을 들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깃바퀴가 한 번 더 들어가죠. 자, 깃바퀴란다. 웨이도가 또 들어가죠. 그럼 웨이도가 두 번 들어가는 효과가 생긴다고. 이렇게 되면 안 돼. 웨이도를 빼줘야 된다고. 그 웨이도라는 게 뭐 3kg로 이렇게 부스 시키는데 이렇게 되면 3kg 이렇게 부스 되면 임리 효과가 생겨버리니까 이상해요. 그러면 웨이도를 한 번씩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 녹음 보면 이제 이거 여기서 없애주는 게 이제 필터 하나 쓰죠. 뭐 DF EQ를 걸어준다고. 그러면 EQ를 걸어줘야 정리가 없앨 수도 있지만 처음에 녹음을 할 때 여기서 녹음을 하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녹음하면 이 깃바퀴까지만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헤드폰을 들으면 어떻게 돼? 내 웨이도가 들어가잖아. 이때 웨이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을 때 이 고막으로 들어가죠. 그럼 한 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있으면 EQ를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4200D가
아이팟에 보면 내 귀의 특성을 지가 보정한다고 어나운스를 하잖아요. 걔는 무슨 기술이에요? 뭐 어디요? 아이팟. 예? 아이팟 보면 음. 그 내 귀의 어떤 특성을 자동적으로 보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이렇게 어나운스를 하고. 에어팟 말하는 거죠. 에어팟이에요. 예. 그러면 그 웨이도에서 내 고막까지의 어떤 특성들을 뭔가를 계산을 한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이제 뭐냐고 하면 이렇게 고막이 있는데 에어팟을 이렇게 착용을 하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착용을 하면 이게 실용을 빵빵 싸줘요. 그래서 뺑사하고 여기다 이제 마이크로폰이 있는 거죠. 마이크로폰에서 뽕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만 새는 게 있다라든지 착용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임피던스가 달리 보일 거잖아요. 반응이 다르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착용이 막 이쪽하고 착용 상태가 좀 다르다. 착용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제 맞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쪽하고 임피던스가 조금 딱 맞으면 내가 내준 거가 들어온 거 가지고 전달하면 누구가 딱 맞으면 이제는 얘는 제대로 착용했으니까 들으세요. 이건 전체를 다 보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역 특성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쪽 이어팁이 제대로 잘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한쪽이 세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 밸런스가 틀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보정까지만 있는 거예요. 요런 게 있고 그다음 이연 방사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연 방사라는 방식은 뭐냐고 하면 애들 태어나고 나서 얘가 제대로 말 듣는지 안 듣는지 있잖아요. 잘 들리냐 애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말도 못 하는데. 그럼 어떤 형태든 간에 얘가 제대로 듣는지 안 듣는지 알아내야 될까요? 그래야 뭐 얘가 장애인지 아닌지 알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귀에다가 이렇게 뽕뽕 싸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 이연 방사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고막이라는 게 나중에 웨이도가 있고 안에 보면 이제 유모세포가 있는데 내유모세포, 외유모세포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 보면 우리가 뭐 세포라 하는 것들은 이제 바깥에 나는 소리를 증폭해가지고 귀로 전달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 반대되는 기능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명이라고 보면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런 현상이 생겨요. 단순히 귀라는 게 외부 소리를 증폭시켜서 외부 소리를 가지고 내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소리를 바깥으로 내주는 기능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유모, 외유모 세포가 7대3의 비율로 있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내 귀가 고장이 나잖아. 어떤 이유든 약물을 내가 부모할 때 귀 고장이 나면 어떤 특정 주파수를 못 듣잖아요. 그럼 뇌에서 3번 센서가 지금 동작을 안 하네. 증폭을 높여 하면 명령을 때리면 막 그러면 증폭을 높이는 거야. 그러면 너무 이렇게 세게 이렇게 증폭이 되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나는 거 있는데 고장이 나가지고 그게 내가 들리는 거지 지금. 귀가 고장이 나서 그런 거거든요. 오토게인이네요. 오토게인 같은 그런 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명이에요, 이명. 귀에 소리 들린다고. 그러면 방법은 조용히 되면 무조건 들리는 거야. 근데 이제 뭔가가 계속 소리가 나 있으면 그게 이제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애주려고 하는 게 이제 이명 치료기 있잖아요. 이명은 치료가 안 돼. 계속 뭐 보청기 꽂고 계속 작은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게 왜냐하면 작은 소리를 계속 내주면 이게 뇌에서는 이게 고장난지 안 난지 모르잖아요. 근데 조용한 상태에서 이제는 뭐 얘가 이제 센서가 몇 퍼센트 고장난지 아는 거거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명치료기 역할을 하는 게 보면 이제 조용한 물소리 내주고 있잖아요. 조용한 기초람 소리 내주면서 이 사람이 그래서 잉 하는 소리 뭐 이런 거 못 듣게 하는 거 만드는 자연의 소리를 내줘가지고 아주 작게. 그 에팟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물소리만 나오고. 주변 듣기 소용 뭐 이런 거 봤어요? 물소리 나오고. 하는 거? 그게 이명치료. 마스킹이네요, 마스킹. 일종의 마스킹 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어폰에서 보니 결론이 뭐냐 그러면 내가 이멀시브 오디오를 모니터링을 하려면 인이어가 더 낫다. 그러니까 스테레오 이런 거는 별로 필요 없다. 스테레오는 그냥 우리가 뭐 위아래 느끼는 거 이멀시브 오디오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공간감까지 정확하게 느끼려면 고주파수를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차국마다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은 별로 안 좋다. 그런 이야기예요. 스피커로 들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어폰을 들을 때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입체 음향, 바이노럴 가지고 입체 음향을 내주려고 하면 렌더러가 되게 좋아야 되고 헤드 트래킹이 돼야 되고 개인 최적화가 돼야 돼. 이 세 가지 체인이 다 만족이 돼요. 그래서 렌더러는 많이 갔죠, 그렇죠? 그렇지?
뭐 이게 완벽하냐 안 떠나서 일단 많이 갔잖아. 헤드 트래킹 다 됐잖아. 물론 이것도 문제가 많아. 속도가 좀 너무 느리고 블루투스로 가지고 좀 이따가 돌아가고 인스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거 좀 되고 있고 개인 최적화도 이번에 냈잖아. 내 말은 요 세 개가 완벽해지잖아. 그 입점명은 엄청 좋아질 거예요. 나는 이게 몇 년 내로 온다고 봐 이거야. 16부터 나올 것 같은데. 16이 이제 안정화 되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 한 내년 되면 좀 이제 말이 되네 이렇게 이제 갈 거야. 그때 내겠다라는 게 뭐 애플이 HMD를 딱 내겠다는 거잖아. 지금 내년에 두 모델 나온다 그러잖아 HMD. 나 그게 너무 기대가 돼. 그러면 이제 그 HMD가 돼버리면 이제 뭐 메타버스니 뭐 엄청 많이 뭐가 바뀔 거예요. 그때 이제 뜨는 게 메타버스거든.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이게 HMD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나는 사실 별로 없다고 봐. 왜냐 그러면 내 HMD 맨 모델을 복제해보고 만들어도 보고 해봤는데 LG U 플러스 그것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이 일단 너무 많고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야 되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 소모량을 감당을 못해. 이게 적어도 8K가 나와야 되거든요. 8K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뭔가를 있잖아요. 전원을 꼽아가지고 전원을 계속 공급해주면 모르겠지만 배터리로 쓴다고 하니까 30분도 못 쓰겠던데. 그거 있었잖아요. 휴대폰을 딱 꽂아가지고 카드보드 인식 있었잖아요. 그거 한 30분 들으면 폰이 뜨거워져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영상을 엄청나게 보내는 게 이게 예사일이 아니더라고. 나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제일 큰 관건. 다른 기술적인 거는 모르겠고, 그거 굉장히 어려울 거야, 아마. 그래서 이게 보세요. 2019년도에 이제 마이너럴 랜드를 F8이 냈다고. 삼성이 1년 뒤에 냈죠. 2020년에 이제 애플이 헤드 트랙을 내서 삼성은 1년 뒤에 또 냈어. 이제 그 경영이나 HRTF를 또 22년 또 한대. 삼성은 그런 좀 하겠죠. 그다음 이멀시브 보이스, 이멀시브 뭐 통화 뭐 이런 것도 다 넘어간다고. 그러다가 이제 HMD로 넘어가고 메타버스로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애플도 애플 글라스 이야기가 나와요. HMD 아니고 글라스 버전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러면 뭐 삼성도 뭐 따라가겠죠. 삼성의 뭐 아들 가이즈가 따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때 음악도 아마 여기 뭔가를 보여줘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비디오가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이상으로 뭔가가 나올 거예요. 지금 영상이 없으니까 세게야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느 그 순간인가 되면 뭐 전자음악 같은 경우도 막 들어보면 이쪽에서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배터리 소모 있잖아요 이거. 이게 이제 내 어떻게 보면 너무 걱정이 많으시다.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거지. 여기까지 이멀시브 오디오에 대한